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72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스튜디오가 바뀌었어요. 네. 계속 여기서 하면 좋겠네. 그러게요.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오늘 처음으로 커튼콜 네. 역사상 처음으로 좀 좋은 데서 새 스튜디오. 새 스튜디오에서 뭐였죠? 스테이션 블루라는 저희 네. SBS 뉴스 디지털 전용 스튜디오에서 진행합니다.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초대 손님은 여러 대회에서 상을 거머쥔 실력 있는 소리꾼, 서편제 또 변강쇠, 점찍고 옥녀, 또 귀토, 여러 창극에서 주역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국립창극단원 민은경 씨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아니 스튜디오가 바뀌니까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더 멋있어 보이세요. 네. 네. 특별히 여기로. 네. 너무 좋네요. 네.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는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는 국립창극단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은경이라고 합니다. 네. 그 창극의 프리마돈나라고. 맞죠? 요즘 국립창극단이 엄청 인기가 많거든요. 네, 얼마 네, 전에 네. 저희가 정년이 얘기도 했었지만 그랬죠. 거기도 네. 출연을 하셨었고 네. 그리고 정년이 공연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또 절창 시리즈가 네, 있는데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하셨는지 그 얘기 잠깐 해주실래요? 네, 이 절창이라는 이제 그 엄청 잘한다는 어떤 표현으로 절창이다라고 하는데 네. 이제 저희는 이 절창을 좀 젊은 소리꾼의 컨셉으로 저는 점창이라고 생각해서 네. 젊은 차. 네, 네. 굉장히 좀 힙하게 두 소리꾼이 여성 소리꾼이 원형 그대로를 살리되 아주 간결한 음악과 함께 한 90여 분 네. 판소리를 했던 공연이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원래 춘향가를 전문적으로 하시고 또 같이 네. 하신 분이 이소연 씨. 네, 맞습니다. 적벽가와 춘향가를 접목시켜서 네.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서 꾸민 공연이었습니다. 네. 네. 제가 그게 일정이 안 맞아서 놓친 게 너무 아쉬운데 본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고. 네. 그리고 이제 커튼콜 때 원래 이제 국립창극단 공연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커튼콜 분위기가 뜨겁기는 한데 네. 그때 또 장난 아니었다고. 그리고 다들 이제 그 팬들이 새로 이제 젊은 팬들이 점창이라고 네. 하셨어요. 젊은 팬들이 오셔가지고 네네. 이 커튼콜도 그렇고 추임새 문화를 어느새 다 익히셔서 정말요? 맞아요. 네. 이제 보통 창극이 예전에는 매니아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객석에서 추임새가 많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없었는데 네. 요새는 뭐 공연만 하면 추임새를 다들 어디서 배워 오셨는지 그러니까요. 뭐 시키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추임새를 하는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얼쑤 이런 네, 거요? 얼씨구 뭐 잘한다, 좋다 뭐 이런 아. 것들이 추임새인데 저희가 보통 공연하기 전에 가르치거든요. 이제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안 해본 네네. 분들은 잘 못하니까 네. 이렇게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도 하기 이전에 공연 시작하자마자 막 추임새를 와. 연발하시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좋다. 젊은 팬들이 굉장히 늘었는데 네. 그분들이 이 창극 관람 문화를 벌써 이제 다 몸에 익혀서 네. 네. 추임새는 사실 평소에 뮤지컬이나 뭐 다른 거 보던 사람들은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새로운 어색해요. 거니까. 지금 네. 그 창극 공연을 많이 보러 오는 뮤지컬이나 연극 관객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네. 그분들은 이제 갑자기 처음 보신 분들은 옆에서 얼씨구면 깜짝 놀라는 경우들도 있고 왜 조용히 좀 왜 보는 게. 그러지? 네, 늘 조용해야 되는데 네. 다 밖에서 막 얼씨구 잘한다 좋다 하니까 네.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처음에는 이러다가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네. 네, 같이 추임새를 하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굉장히 창극 판소리 관객이 젊어졌다는 거를 네. 저도 이제 공연장에 가면 피부로 느끼거든요. 굉장히 네. 긍정적이네요. 그죠. 너무 좋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와. 국립창극단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죠. 네. 네. 이제 저희가 판소리가 이제 보존하고 있는 게 오바탕이에요. 네. 심청가, 춘향가, 적벽가, 흥보가, 수군가인데 이 바탕 외에 다른 어떤 창작 공연들을 많이 하다 보니 이 판소리를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관심들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전에 왜 리어도 네. 와서 이제 그때 김준수 씨하고 유태평양 유태평양 씨가 씨 출연도 오셨었죠. 했었지만 네. 네. 리어에도 코딜리어하고 맞아요. 광대 역으로 아, 출연을 네, 하셨었고 맞습니다. 네. 그 공연도 너무 좋았지만 맞아요. 얼마 전에 뭐 정년이 얘기도 했지만 네네. 네, 있었고 지금 또 새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절창을 끝내고 베니스의 상인들이라는 공연을 어. 이제 6월 8일부터 11일까지 공연하는데 네. 그거 연습이 한창이에요.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장 일정이 워낙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니 공연이 네. 많이 늘어나네요. 네. 네. 근데 저도 맨 처음에 국립창극단 국립극장 이렇게 취재하고 다닐 때는 이렇게 공연이 자주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근데 네. 요즘은 이제 레파토리 시즌이 딱 정착이 돼서 네. 원래 하던 레파토리도 계속 이렇게 꾸준히 공연하고 또 신작을 또 새로운 매년 것도 또 하고. 내놓고 네. 해서 굉장히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팬분들도 그냥 덩달아 바쁘겠어요. 그러니까요. 보러 가고 또 보러 가고 막 그러니까.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네, 문인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또 오셨구나. 아,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베니스의 상인들은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의 작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작품이긴 한데 저희 네. 그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다른 점은 이제 베니스의 상인에서 베니스의 상인들. 아, 네. 복수가 됐네. 네, 그래서 네. 상인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더 많이 아. 생겼고, 약간 이제 내용이 바뀐 부분들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뭐 그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나 네. 또 재벌집 막내 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자본가와 어떤 소상공인의 소상공인. 네, 어떤 그런 대립 구조 어. 네,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뭐 샤일록, 네. 안토니오, 바사니오 뭐 이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 대자본가에 맞서는 소상공인의 어떤 그런 대립이 네,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또 러브 스토리도 들어가 있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네. 그 바사니오라는 역할이 사랑하는 여인을 이제 포샤인데 네. 그 여인을 위해서 3천 더컷이라는 돈이 필요해서 네. 의형제인 안토니오에게 그 돈을 빌리는데 안토니오에게 그 돈이 지금 없어요. 네. 네, 선박이 다 나가서 샤일록 아주 그 못된 역할이죠 원래는 네. 셰익스피어에서는. 그래서 그 샤일록에게 3천 더컷을 꾸는 대신 만약에 못 갚으면 네. 너의 가슴살 1파운드로 도려내겠다. 네. 네,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죠. 네. 네. 거기에서 이제 포샤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네. 그래서 포샤 역할을 맞습니다. 예. 네. 기대된다. 네. 근데 보니까 이 창작진의 면면을 봐도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아, 예. 네. 아니 그 리어도 보고서는 깜짝 놀랐거든요. 아, 네. 아,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네. 창극이 이렇게 또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는데 네. 또 가서 봤더니 이건 너무 상상 이상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네. 네, 그 판소리가 가지는 힘인 것 같은데 비극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아. 근데 이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들은 희극이잖아요. 네. 그죠. 근데 또 판소리가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다 네. 보니 네. 희극도 해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학과 풍자 뭐 네, 이런 게 네, 있으니까 네. 굉장히 네. 즐겁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연출이 이성열 연출가 네, 예전에 맞습니다. 국립극단의 예술 감독하셨던 네, 네. 네. 그분도 저희 팟캐스트에 출연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그 김은성 작가가 연극 쪽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작가분인데 이분이 이제 각색을 그렇게 하셨나 봐요. 네, 네, 그죠? 네, 맞아요. 네, 네. 사실 김은성 작가님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네. 뵌 적은 없는데 네. 그분 작품을 많이 봤기 때문에. 네. 근데 어떠세요? 네. 저희도 이제 그 창극 작품을 처음 하시는 하시다 보니 거잖아요. 네. 그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작가님보다 대본을 먼저 봤는데 네. 이 대본 보면서 작가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순수한 분이시구나라고 아, 생각을 그래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전체 스텝진 모였을 때 보니까 뭐랄까 건장한 남성분이셔가지고 와 그 저런 분이 사랑 이야기를 참 예쁘게 쓰셨네 했는데 네 또 아주 그 뭐랄까 굉장히 잔인한 부분이 있으면서도 네. 그 안에 아주 사랑스러운 제 뭐 대본에는 이 대사는 참 하기가 간질간질하다라는 느낌의 대사들도 많고 네, 네. 근데 말씀은 되게 또 조용조용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분 작품이 근데 그 전에는 별로 러브 스토리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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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요번에- 그 작품을 많이 보진 못했어가지고. 네, 네. 그냥 제가 기억나는 작품들은 별로 그런 러브 스토리가 주가 되는 그런 작품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마음 먹고 좀 마음을 단단히 먹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원작의 그런 줄거리 큰 줄거리는 그대로 가면서 맞아요. 이제, 네. 네. 이제 그 아주 고리대금 업자인 샤일록이 이제 대자본가 네, 네. 대자본가로 바뀌고 또 안토니오의 역할이 소상공인 그냥 선박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바뀐 점. 네, 그 점이 네. 좀 가장 큰 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게 작창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 그것도 좀 작창도 있고 또 작곡도 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데 그것도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작곡은 어떤 작곡자가 음계를 새로 만들어서 네. 만들어내는 곡이라면 네. 작창은 이 판소리 오바탕에 있는 소리 선율, 네. 선율을 이용해서 만드는 이 대본에 맞게 만드는 작업을 작창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창극의 대부분의 노래들은 작창이 되어진 노래에 네. 편곡이 입혀진다거나 혹은 네. 또 작창만 되어진 노래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뿌리는 작창. 그러니까 소리 만약에 뭐 심청가의 어떤 선율, 춘향가의 어떤 선율, 또 어떤 장단과 리듬에 따라서 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작창입니다. 그럼 기존 오대가 그 오바탕에 있는 그 선율들을 이용해서 네. 새로운 내용의 이 창극에 네. 이제 그걸 활용해서 입히는 새로운 거죠. 노래를 네, 예, 맞습니다. 가사를 거기다 입힌다는 네, 거죠, 네. 새로. 그럼 가사를 새로 쓰는 것까지도 작창에 포함이 되나요? 만약에 작창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포함이죠. 근데 이번 경우에는 대본이 대본에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 네. 대본에 맞춰서 이제 작창을 하는 거죠. 그럼 대본이 나오더라도 또 그게 노래 가락에 좀 맞도록 좀 수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겠네요. 이제 그 노래로 했을 때와 또 대사로 봤을 때 말 맛이 다를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노래 선율에 맞춰서 바뀌기도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작곡이라는 거는 그 받쳐주는 어떤 뭐 음악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그런 거죠. 네. 창극에서의 그. 그래서 만약에 뭐 춘향가에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가 있으면 네. 이건 이제 소리는 북으로만 하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음악이 판소리 입혀지는 때는 거죠. 네. 네. 반주가 되는 네, 거죠. 그렇죠. 네. 네. 판소리 때는 혼자 하면서 북 치는 고수가 네. 이제 반주, 그러니까 북소리로 네. 해주는데 창극은 이제 뭔가 악단이 있어서 네, 반주를 맞습니다. 해주는 네, 거죠. 네. 근데 그 소리는 사실 악보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작창이라는 거를 하고서는 어떻게 맞아, 그건 다 어떻게 그것을 이제 알려드릴지. 악보화해요. 아. 네, 악보화하는데 악보화하지만 이제 이 12음계 피아노 12음계에 그거는- 없는 음들이 그죠. 굉장히 많거든요. 네. 한 소리에. 막 꺾는 것도 있고. 맞아요. 네, 그 식임새들을 다 표현할 수는 없으니 이제 그 표현은 저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다가 생기면 거기에 저희가 이제 소리의 맛을 입히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그게 오선지로 표현이 네, 되기는 네. 하는데 네. 이제 그런 자세한 표현 같은 네. 거는 사실 하시는 분들이 네. 어, 네, 더 디테일을 만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지금은 처음에 초연이니까 요번이 초연이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하려고 하면 그거를 하셨던 분이 할 수도 있지만 또 안 하셨던 그쵸. 분이 할 수도 새로운 있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거는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일단은 공연 영상의 자료가 영상이 있고, 있으니까. 네. 저희 네. 극장에서 이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네. 그 배역이 바뀌진 않거든요. 한번 네. 했던 거는 보통 네. 재연을 할 때도 그 배우가 거의 네.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과 또 네. 연습을 통해서 네. 다시 그러니까 하기도 결국은 어느 정도는 그 직접 전수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네요. 네. 암만 악보가 있다 하더라도 네. 네. 저희는 또 이제 이게 구전심수다 보니 그죠. 판소리가 네, 네. 네, 듣고 하는 게 가장 또 빠르거든요. 그죠. 네. 네. 예전에는 뭐 악보는 옛날식의 악보가 있었겠지만 네. 그렇지만 뭐 녹음기나 뭐 그런 건 하나도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건 그냥 이렇게 귀에 담아서 네. 그걸 따라하는 식으로 네, 하는 네, 네. 거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신기하기도 네.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듣고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해요. 아, 뭐 완창 이런 건 진짜 길고 막 몇 시간 동안 하는 건데 그걸 네, 다 그쵸. 이렇게 네, 배운다는 게 네. 신기하네. 네. 그러니까 이제 스승님한테 듣고 배웠어도 또 자기식으로 또 하게 되고 그런 게 네, 있었겠네요. 색깔이 조금씩 네. 바뀔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네. 같은 제자들이지만 조금씩 소리가 다르기도 해요. 네. 네. 네.
그때 왜 김준수 씨, 유태평양 씨도 같은 그 맞아요. 뭐를 예, 배웠는데 예, 다르게 하다 보니 했다고. 맞아요. 다르더라. 같은 건데 부르다 보니 다르게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예. 다르니까. 예. 그래서 저절로 화음이 됐다. 맞아요.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민은경 씨는 맨 처음에 소리는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아, 저는 그 어렸을 때 정말 저희 아버지가 네. 저를 내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많이 울었대요, 제가. 아, 너무 많이, 소리로? 예, 너무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렁찬 울음소리를 자랑하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워낙에 울다가도 TV에 뭐 예전에는 뭐 주현미 선생님이나 아, 이런 네. 그 가수분들이 나오면 그렇게 울음을 노래를 또 그치고. 따라했다고 해요. 아. 울음을 그치고. 그래서 얘가 노래를 좀 하려나 보다 해서 판소리를 먼저 시키셨어요. 아. 네, 그래서 소리를 하게 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아, 근데 주변에 그런 판소리를 하는 분이나 아니면 뭐 아는 분이 계셨나요? 아니면 노래를 잘하면 왜 다른 노래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 저희 친할머니 댁에 네. 예전에 소리하시는 아.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선생님들께서 아. 같이 사셨던 적이 있으시대요. 아. 그래서 이미 소리를 좀 접하신 저희 아, 고모들도 그렇구나. 막 네, 뭐 네. 안양연 쌤이나 저도 보지 못한 선생님들을 네. 보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또 저희 아빠가 워낙에 음악을 좋아하시고 아, 네, 네. 네. 왜 판소리를 시키셨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가수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동요대회도 나가고 네. 심지어 뭐 노래 그 가요 오디션도 본 적도 있고 아니 제가 어디서 봤는데 JYP 오디션을 맞아요. 있다고. 네. 네. 그 오디션도 제가 1차 합격을 했었는데 네. 그게 언제인데요? 아주 옛날이에요. 네, 제가 네. 아주 그 20대 어릴 초반 때. 초중반 때. 네, 네. 네. 근데 이제 공연이랑 겹쳐서 이 공연을 안 하냐 아니면 차라리 오디션을 보러 오디션을 가느냐 해야 되나. 막, 네, 이런 기로였는데 네, 공연을 공연하러 가신 거예요. 했습니다. JYP의 창극단의 스타를 뺏길 뻔했네요. 네. 그럴 뻔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장르 노래 뭐 이런 거에도 다 관심이 네, 많으셨군요. 네, 노래를 워낙에 좋아했고 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사실 노래 가요제 같은 데도 맨날 나가서 상도 받기도 하고 또 노래가 하고 싶어서 창극단 들어오기 이전에는 퓨전 그 활동도 좀 하다가 그러셨어요? 들어오기도 네. 했어요. 네. 근데 그런 활동할 때 선생님들께서 넌 왜 소리 안 하고 왜 맞아요. 딴짓하냐 이러셨을 것 같은데요. 한창 네가 소리할 때 지금 네, 뭘 네. 하고 돌아다니냐 실제로 이러셨는데 네. 저는 둘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래도 소리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렵더라고요. 네. 양쪽 다 하는 게. 네, 그래서 뒤늦게 네. 그래 나의 아, 뿌리는 소리에. 소리다. 네. 네, 소리를 더 열심히 하자 해서 또 창극단에 입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입단하셨을 때가 몇 2013년도. 네. 10년 딱 됐어요. 그러네요. 네, 네. 일단 10년. 네. 네. 부수석 그러니까요. 단원이라고 네. 하셨는데 네. 2명밖에 없는 맞아요. 부끄럽네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와서 하셨던 역할 뭐예요?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인턴으로 있기도 했어요. 창극단에. 아, 네. 그래서 인턴. 정단원이 되자마자 한 역할은 이제 서편제라는 창극에서 이제 어린 송화 역을 저 그거 봤네요. 생각해보니까. 보셨어요? 네. 네. 역을 맡아서 네. 공연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서편제가 뮤지컬도 있었지만 네. 창극도 네. 있었고. 네. 제가 또 2010년에 그 뮤지컬 서편제 초연 때 제가 송화로 공연을 했었는데 그것도 네, 13년에 다시 들어와서 첫 작품이 또 서편제여서 그랬구나. 좀 뜻깊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뮤지컬과 창극을 다 아울러서. 네. 근데 창극으로 보는 것도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뮤지컬을 먼저 봤지만 네. 저도 네. 그게 첫 작품이셨구나. 네. 네. 그러면 여기쯤 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절창 아까 말씀하셨던 네. 네. 절창에 나오는 이제 춘향가 중에 사랑가 부분 네.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도련님은 어찌 불기력에 사후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담도 하고 얻고도 한번 놀아보자. 도련님이 춘향을 얻고 사랑가로 한번 놀아보는디.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이리 오너라 얻고 놀자. 사랑
사랑이로다 아마는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지 떼뜨리고 가는 백청을 타르르르르르 부어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점은 푹떠 반간진 수롱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면 사탕에 와당을 주랴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동지 지루지 허지외가지 단참해 먹으려느냐 지금 털 개살구 작은 이도려서는데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개를 보자 빵긋 웃어라 이 속을 보자 아마던 내 사랑아 옳차이구나 내 사랑 둥둥 내 낙문 오호 둥둥 내 낙문 도련님을 얻고 보니 저을 호자가 절로 나와 부용작약의무란화 다마 공적이 좋으시고 소상 공정 700일생을 모아도 좋을 호로구나 둥두두두 호호 둥둥 내 사랑 국자 노래를 들어라 국자 노래를 들어라 국자 노래를 들어라 좁은 천지 개타고 웅장하다고 장덕궁 강태공을 조작궁 치시왕의 아박궁 진진어구나 공군형들 들어간다 방쾌자궁 예공처궁을 다 버리고 예공처궁을 다 버리고 이에 중령아 이리 구너라 밤이 깊어간다 이리와 이에 중령아 이리 구너라 밤이 깊어간다 이리와 밤이 깊어간다 이리와 아이고 부끄러워 나는 못 가겠어 소라 중령아 한들 머리로 나와서 벗어라 잠자자 와라 뛰어 달려들어 저리 치마 속적산 벗겨 병풍을 걸어놓고 전tung 땅 법중 열어다 초동아이다 짜루 잡듯 우악한 놈 상투 잡듯 양각을 치어드니 베개는 우그러서 그치고 이불이 벗겨지면 촛불은 제대로 꺼졌구나 병풍이 우랑투다 네, 절창 중에서 사랑가? 네. 춘향가 그 사랑가들. 네, 네. 아유, 오. 여성 두 분이 해도 재밌네요. 네, 이거는 보니까 2022년에 했던 절창 네, 공연 실황이더라고요.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거는 아직 공연 영상이 아직 편집 중이라고 해서 작년 걸로다가. 네, 작년 걸로 받았는데 이번에도 요 대목을 했나요? 네, 아, 맞습니다. 아. 사실 이 보통은 사랑가를 남녀가 입재창으로 많이 하는데 그렇죠. 네. 여여가 입재창을 하니까 오히려 관객들이 더 많이 환호를 하시더라고요. 좀 더 귀엽게 보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여성국극이 이런 느낌이었을까 그 생각을 잠깐 네, 했어요. 네. 보면서. 그리고 또 이제 네. 이게 정년이가 끝난 직후에 올렸던 공연이다 보니까 네. 또
더 여성 관객들이 더 많이 이 장면에 좀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입체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입체창은 보통 이제 판소리는 소리꾼 한 명과 네. 고수 한 명이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이제 이것이 점점 분창화되어 가면서 여러 역할을 사람이 나눠서. 네. 맡아가면서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서 춘향과 이도령을 원래는 혼자 했다면 춘향과 이도령의 소리꾼이 만나서 같이 하는 소리를 입체창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역할 맡아서. 네, 네. 네. 그럼 창극도 어떻게 보면 입체창으로 하면서 그거를 이제 극으로 네, 끌어가는 네, 그런 네, 형식인 거죠. 네. 원래는 저걸 한 사람이 다 했다는 거죠. 네. 네. 완창은 한 사람이 아직도 다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완창을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제가 네. 2017년에 처음으로 완창을 했습니다. 심청가를. 심청가로. 네. 네. 그리고 그렇구나. 또 춘향가는 춘향가도 중요 이수 무용문화재 네. 제5호 네. 판소리 춘향가 춘향가 이수자. 이수자. 네, 네. 맞습니다. 그 이수자라는 거는 정확히 무슨 뜻이에요? 네. 일단 저희 선생님께서 문화재셨고요. 네, 네. 그 문화재 소리를 어느 선생님이요? 춘향 성우양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네, 이제 네. 영면하셨는데 네. 네, 성우양 선생님의 춘향가를 이어받아서 아. 저희가 소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에는 그 무형 문화재가 있고 전수 조교가 있고 네. 또 이수자가 있어요. 그 아래에는 또 이수를 하려고 하는 그 전수 학생들이 있고 전수생들이. 네. 근데 이제 이게 시험을 봐요. 이수 시험을.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를 해야만 이수자가 되거든요. 네. 네, 그런 계보의 문화인 거죠. 네. 그럼 전수 조교는 좀 더 많이 하셨던 분이 네. 이제 보통 이제 조교. 저희 선생님의 저보다 윗세대 선생님들이 네. 많이 이제 네. 전수 조교를 하셔서 또 다시 문화재가 되시고 아. 그 아래가 저희가 이수자인 그렇구나. 거죠. 네. 네. 그럼 전수 조교에서 또 문화재가 되려면 또 시험을 봐야 네. 돼요? 네. 그러면 춘향가도 언젠가 완창을 하실 계획이 네, 있으세요? 지금 계획하에 있습니다. 오. 네. 춘향가는 완창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저희 이제 춘향가는 6시간 정도가 걸려요. 네. 그렇구나. 그럼 중간에 잠깐 쉬기도 네, 하더라고요. 네, 네. 휴식 시간이 뭐 한 15분 네, 정도 네. 있어요. 네, 중간에 물도 마시고 뭐 그렇게 네.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완창은 워낙에 장시간 공연을 하다 보니까 관객들한테도 좀 자유로움을 주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완창할 때 상당히 길다. 너무 긴 시간 앉아 있으면 많이 힘드니 화장실도 편하게 다녀오고, 네. 간식도 드시고 싶으면 드셔라. 네, 그리고 실제로 중간에 제가 떡을 준비해서 휴식 시간에 또 떡도 드시고 또 네. 취임새하러 또 다시 들어오셔야 되니까 네. 같이 힘을 내야 관객도 네. 네, 가니까 완창이라는 공연이. 네. 네. 와 6시간이면 뭐 리허설이나 이런 것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쵸. 리허설을, 연습은 어떻게 하나요? 진짜. 리허설을 할 수가 없고요. 리허설 할 수가 없고. 근데 고수하고 되게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 공연 전에 저 같은 경우는 고수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네. 실제 공연 시간과 또 이 타임을 맞춰서 같이 연습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또 소리는 체력이에요. 네. 네, 네. 장시간 무대에 있다 보니까 그쵸. 체력이 없으면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전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네. 아침에 등산로 타고 1시간씩 출근하고 체력 기르기 위해서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완창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완창을 한번 딱 마치고 나면 어떤 기분이세요? 솔직한 심정은 와 끝났다. 어. 후련하다. 네. 라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들어요. 왜냐면 중간에 정말 그만할까? 그만둘까? 여기서 멈출까 싶을 정도로 허리도 너무 아프고 이게 온 몸을 쓰는 음악이기 때문에 네.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무대에 그러니까 6시간 있다는 게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좀 후련했다. 네. 그리고 제가 선생님 돌아가신 이후로 완창을 처음 네, 했는데 선생님께서 좀 계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에 좀 울컥했던 부분도 있었고. 네.
그럼 그때 완창은 심청으로 하신 맞아요. 거죠? 네. 네, 네, 제가 저희 선생님한테 이제 심청가와 춘향가를 다 완창했는데 네. 심청가를 먼저 뗐어요. 아.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네. 심청가는 한 4시간 반 네. 정도 걸리는데 심청가를 먼저 하고 이제 춘향가를 하실 계획이고. 네. 네. 엄두가 안 나서 아, 네. 엄두가 안 난다는 말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라톤이에요. 네. 네, 마라톤 같아요. 이게 완주가 목표인데 완주를 해야만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트레이닝이 더 많이 필요하고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국립극장에서 그 완창 무대가 정기적으로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옛날에 취재 한번 가고 그 뒤로는 사실 최근에는 못 봤는데 요즘도 그렇게 꾸준하게 보러 관객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제 그 창극 매니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판소리에 관심 갖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짧게 소리를 듣다가 네. 나 이 소리 좀 길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그런 분들이 완창 많이 찾아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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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확실히 좀 저변이 넓어진 네. 것 같다는 느낌이. 네. 제가 예전에 완창 판소리 취재 갔을 때는 그 관객분들이 좀 예전부터 이렇게 즐기시던 분들이 네네.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젊은 분들도 많이 즐기나 봐요. 굉장히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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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소리를 누가 얼마나 할까라는 생각을 저도 소리를 하지만 네. 생각이 드는데 그 예고에도 소리하는 학생들이 아직까지도 너무 많고 네. 대학에서도 제가 대학도 나가고 있지만 네. 학생들이 진짜 열정적으로 소리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꾸준히 이어지는 게 아닌가 네. 싶기도 합니다. 취미로 판소리 배우는 분들도 정말 계시대요.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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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배워보시겠어요? 지난주에는 취미 발레 얘기를 한참 하시더니 이번엔 또 취미 판소리. 아니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세요. 네. 제가 예전에 그 변호사를 한번 가르쳤던 적이 있는데 네, 네. 취미로 배우시는 분요. 네. 네. 제가 변호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다. 아. 그래서 변별력이 없다. 아. 해가지고 소리를 배우셨는데 네. 그분은 이제 판소리 전도사가 되셔가지고 오. 이것이 요가와 같다. 아. 수련과 같다. 네. 해서 소리 엄청 좋아하시고 오. 네, 굉장히 즐겨 하시는 분들이 네. 네. 뭐든지 취미가 좋잖아요. 네. 한번 해보세요. 뭔가 시원하게.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 배우면 뭐 좀 그래도 한 대목이라도 뽑으려면 어느 정도 해야 되나요? 그냥 뭐 흉내내기는 지금도 부르셔도 그죠, 뭐 하실 수 있을 자랑 것 뭐 같고. 이런 거. 네, 네. 그 정도는 하실 수 있는데 네. 기본으로 몇 년은 해야, 몇 년 해야, 네, 이제 예. 소리의 맛을 조금 그쵸. 낼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들 하세요. 네. 목소리가 좀 이렇게 막 트이고 막 이런. 네. 네. 아무래도 많이 목을 쓰니까 그냥 뭐 1, 2년 해서는 그건 소리 한 것도 아니요. 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럼 그 변호사분은 얼마나 하셨대요? 꽤 오래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한 4, 5년 하셨어요. 그래서 변론에도 도움이 되셨대요? 네, 그리고 공연도 실제로 하고 다니고. 아, 정말요? 네. 아, 좋은 선생님을 만나셔서 진짜. 사실 변호사를 때려치고 그건 아니고. 그러시진 아, 네. 너무 좋은 취미다. 그러게요. 네. 취미 발레는 이제 그만하고 소리로 네, 바꾸는 판소리로 걸로. 발레를 하셨대요. 발레에 네. 접목을 시켜보세요. 새로운 장르. 네. 아, 이제 호흡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죠? 네. 호흡도 뭐 이렇게 따로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거 배우는 게 있으세요? 그 저희가 발성법을 따로 배우진 않지만 네. 그 하다 보면 터득이 좀 돼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뭔가 체계적으로 성악은 어떤 성악 발성이라는 게 있지만 저희는 이제 보통 진성, 세성, 뭐 비성 이런 정도를 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소리의 어떤 그런 식임새에 다 들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체득이 되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체득이 돼요? 네. 아, 체득이 안 되면 어떡하죠? 안만 배웠는데도. 아,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아, 여기 그래요? 이거는 배로 내어라. 아. 이거는 머리로 내라. 아. 이거는 코로 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죠. 아, 선생님들께서. 그래요? 네. 소리의 세계는. 근데 예전에 이자람 씨도 여기 나왔었는데 뭐 그런 얘기 물어봤었거든요. 뭐 예전에 뭐 소리를 잘 내려면 뭐 똥물을 마셔라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거 되게 오래전에 출연하셨을 때 그런 네.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나요, 실제로?
지금은 전혀 안 하고요. 지금은 옛날 얘기. 네, 아주 옛날에 산 좋고 물 좋을 때, 네. 네, 그럴 때 하고 지금은 목을 좀 잘 쓸 수 있게 관리를 잘 저는 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학생들한테. 그죠. 네. 네, 오랫동안 저희는 목이 아끼니까 네. 이것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를 스스로 연구해라. 네, 저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케이스고. 네. 네. 내가 어떤 식으로 그때 관리를 이자람 씨도 똥물을 마셔라라고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세간에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도대체 무슨 근거가 있는 거냐 네. 그걸 이제 여쭤봤었어요. 네. 그랬더니 요즘 그렇게 안 한다. 네. 그렇게 옛날 말씀을 이야기는 하셨죠. 정말 많아요. 옛날에는 네. 선생님이 어떤 명창 선생님이 소리하면 진짜 새 타령을 하면 새가 날아왔다. 막 이런 설도 있고 이러거든요. 네. 근데 네. 저희가 이제 보진 않았으니까 아. 똥물을 먹으면 노래를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먹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구나. 새 타령을 새 소리를 내는 타령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게 저희가 소리를 온갖 뭐 의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드니까 그죠. 목소리로 네. 새소리 하면 뭐 뻑뻑뻑뻑 하기도 하고 네. 귀신 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를 다 이제 몸으로 표현하니까 네. 정말 새가 날아왔대요. 어떤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런 걸로 아는 거죠. 우와, 진짜 새가 날아왔구나. 네. 나도 네. 새가 날아와게 소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구나. 제가 맞아요. 여기 물소리 말씀하시니까 제가 전에 어디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 귀토였나요? 거기서 바다를 물소리를 그냥 네. 정말 이 소리로 사람들이, 하는 예. 장면이 있는데 네, 그 맞아요. 장면이 좋다고 하셨던 네, 기억이. 맞아요. 네, 그 장면이 네. 엄청 저도 기억에 남는데 네. 한 단원 한 15명 네. 정도가 아무런 세트 없이 그냥 목소리로만 그 바다가 왔다 파도 갔다 소리. 네, 네.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푸르르르르르 쏴 네. 스르르르르르 쏴라는 어떤 이런 목소리로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의 관객들도 이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을 정도로 굉장히 저도 되게 몰입하면서 소대에서 봤던 장면이에요. 아, 네. 그 사람의 목소리가 주는 힘이 이렇게 크구나를 느낄 수 있는. 네. 그렇죠. 진짜 판소리 창극에서는 의태어, 의성어가 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평소에는 잘 안 쓰는 굉장히 풍성한 네. 말들이 막 나오는데 진짜 그것도 또 판소리 이 창극을 듣는 매력이라는 네.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진짜 판소리는 뭐 배경 무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쵸. 그냥 혼자 네. 네. 그쵸 네. 소리로만 하는데 네.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 장면들이 다 그려지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이 오바탕은 늘 저희가 하는 소리고 뭐 수군 가면 뻔히 다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재미있나 봐요. 맞아요. 네. 네. 심청도 마찬가지죠. 너무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도 심청 얘기를 했네요. 아 그렇죠. 네, 발레 심청 얘기를 했거든요. 아, 네. 근데 그것도 역시 이제 판소리는 아니지만 심청 얘기를 모두 다 알고 있지만 뻔히 알지만 또 이 심청이 이렇게 만나는 장면에서 다들 막 눈물을 울고 막 낸다며. 그러더라고. 네.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심청이 장면이 있지 않나요? 지금 아. 준비된 게?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네. 장면? 이것도 이제 창극 심청가에서 나오는 심청이가 물에 빠지는 네, 장면이에요. 제가 네. 그때도 이제 어린 심청 역을 네. 맡았었고, 네. 네, 그 부분을 준비해 네, 왔습니다. 그 도창을 안숙선 선생님이 네,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면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네. 여보시오 선인님 내 도화동이 어느 쪽에 있어 도하동이 장객 우리 만창 언니가 아이고 아버지 불효의 여식청이는 요만큼 생각 마옵시고 사는 대로 사시다가 어서서 눈을 떠서 대명을 제언지를 다시 봅소서
봐라 새벽 같은 눈을 감고 초가복을 무릎에 쓰고 백전으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 만경은 창타갈 말기 네, 신청가 중에서 그 물에 빠지는 장면. 네. 이 물에 빠지는 장면을 풍 했나요? 풍. 네. 네. 풍. 네. 중간에 도창? 네. 네. 그 도창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판소리에는 다양한 그 역할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 역할 중에 해설을 해주는 역할을 도창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판소리 안에 원래는 있는 거. 판소리 안에는 이제 설명을 명시가 해주는- 되어 있진 않지만 그죠, 이게 예. 극화되어 있을 그죠, 때 예, 이제 예. 역할을 이제 나눌 때 뭐 예, 춘향이, 이몽룡, 월매, 예, 향단이 예. 뭐 이렇게 있으면 이 도창이라는 역할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해설자의 설명을 역할을 해주는 해주는 해설자. 거죠. 네. 네, 네, 아. 네. 그러니까 판소리가 되게 신기한 게 그 안에 그런 해설하는 얘기도 했다가 또 춘향이도 됐다가 네. 이몽룡도 됐다가 온갖 그걸 막 그쵸. 넘나들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근데 이제 1인 모노드라마인 예,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창극은 그걸 이제 나눠서 하는데 네. 근데 요즘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하는 창극에는 도창이 있는 걸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네, 예. 새로 만들어진 창극에는 이제 역할이 대부분이 다 있다 그냥, 보니 예, 예. 네, 해설자 역할이 없는 경우에도 있어요. 네. 오바탕에 공연을 했을 때는 대부분이 있고요. 네,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베니스의 상인들에는 도창이 없다. 있나요? 없습니다. 없겠네요. 그렇죠. 정년이에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통 네. 그 소리 그 다섯 네. 바탕 네. 그거에만 거의 네.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 관객들이 좋아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런 창작된 창극들을 좋아하는데 또 그러다가도 전통 창극을 보면 맞아요. 아 저것도 좋구나 이렇게 되는 네. 것 같더라고요. 그런 창작 공연만 봤던 분들도 전통을 보면 오히려 더 깊은 전통의 맛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창작도 원래 전통이 있던 데서 거기서 이제 그렇죠. 네. 시초가 돼서 나온 거잖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그러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창극을 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역할, 작품? 네. 그 가장 이제 첫 번째로 꼽으라면 사실은 제가 그 가장 많이 했던 역할이 심청이에요. 심청. 네, 역시. 네. 그래서 심청가를 좀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냥 작품으로 봤을 때 제가 가장 좀 좋아하는 작품은 트로이의 여인들, 또 코카서스의 백무건 네, 뭐 이런 네. 작품을 또 애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진짜 뭐 그리스 비극 막 네. 이런 것도 다 이제 창극에서 끌어들여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네. 네. 참, 네. 그런 시도를 언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을까요? 제 기억에는 그 전에도 조금 그런 창극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고 있기는 했는데 주로 이제 오바탕만 하다가 제가 시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수군가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수군가를 아임프라이어라는 해외 유명한 오페라 연출가가 와서 그분이 근데 무대 미술 의상 이런 것도 다 하는 분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분이 그 수군가에 그걸 굉장히 현대적으로 새롭게. 예, 굉장히 무대도 굉장히 좀 현대적이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굉장히 무슨 현대 미술을 네.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그렇게 공연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반응이 좋았나 보다. 네, 제 기억은 그게 좀 본격적인 첫 계기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좀 되는구나. 그때는 이제 처음이라서 좀 뭐 저렇게 하니까 뭐 소리가 잘 안 들리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뭐 근데 이제 그때는 그 첫 시도였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레퍼토리 시즌을 국립극장에서 시도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 계속 있던 레퍼토리라는 게 계속 어떤 레퍼토리가 꾸준히 하는 게 있으면서 매년 또 신작도 내놓고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현대적인 좀 이런 창극을 했던 시초는
그 제가 느끼기에는 그 아임프라이어의 그때쯤부터. 그 수군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도 뭐 있었어요. 논계 이런 것도 있었고, 예. 그 전에도 창작 창극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몇 년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네. 예. 그쵸. 네, 저도 이제 그 아임프라이어의 수긍을 보러 네. 왔던 기억이 네, 나요. 그죠. 네. 그래서 그때가 뭐 한 10여 년 정도 네, 됐을까요? 네, 이 정도 된 네.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처음이니까 그걸 가지고 뭐 여러 의견이 있을 수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그것도 첫 시도였으니까 계속 하면서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서양의 장르와 이 우리 고유의 장르가 만나야 되는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경험이 생겨서 이제 이제 그게 좀 좀 자연스럽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리스 비극이니 네. 셰익스피어 작품이 이렇게 우리 소리랑 그러니까요. 잘 만날 거라고는 네. 저도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렇죠. 네, 네. 네. 몰입도도 엄청나고. 그러니까요. 네. 예. 단원분들도 준비하시면서 되게 재밌겠어요. 새로운 작품 하실 때마다. 맞아요. 또 이제 이게 오바탕에 나오는 노래랑 다르게 표현이 돼야 네.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소하기도 하지만 또 이게 단연간 쌓아오다 보니 이렇게 이제 오바탕만 하는 것이 또 재미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작품을 새로운 해보고 작품들, 싶다라는 예. 생각도 많이 들어요. 네. 네. 그러다 또 오바탕 하면 또 좋구나. 네. 네. 맞아요. 오랜만이다 막 이러면서. 이 두 가지가 늘 공존해야 되는 것 야, 같아요. 네. 네. 근데 처음에 그게 제일 어색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리어 그게 처음으로 그런 걸 봤는데 네. 리어 이렇게 하니까 이름을 부를 때 처음에 코딜리아. 그 벽을 살짝 조금 있으니까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익숙해지니까. 뭔가 곧일 이 소리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름이 저 좀 조금 비슷한. 잘하셨어요. 맞아요. 저희 그런 게 네. 굉장히 처음에 저희도 막 이렇게 막 웃었어요. 서양 이름을 네. 불러야 네. 되니까. 그러면 베니스 상인들에서 바사니 뭐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부르나요? 맞아요. 그렇게 그게 참. 근데 그게 이제 좀 익숙해지면 금방 네, 또 금방 처음에 괜찮아져요. 들으면 네. 이거를 우리 창으로 서양 이름을 부르니까 갑자기 이러는데 또 그거 딱 지나가면 네, 너무 네. 자연스럽게 맞아요. 진짜 네. 리어 네. 리어도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아요. 예, 예. 트로이의 여인인가 그것도 너무 전 못 봤지만 저도 못 너무 봤어요, 좋았다고 그거. 다들 아, 그렇게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영국 가거든요. 에든버러 네. 축제. 네. 8월에 가요. 네.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네. 너무 좋겠다. 멋지다. 네. 네. 그때 왜 옥녀 그 변강세 네. 점찍고 옥녀 그것도 프랑스에서 네. 공연했었잖아요. 네. 마담 옹.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엄청 반응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길이 네, 네. 네, 하셨어요. 어. 관객분들이 어. 한국 분들도 아니셨는데 네. 네. 참 그러니까 그럼 통하는 거죠. 거기서는 대사가 이렇게 네, 자막으로 자막으로. 나가는 건가요? 네. 네. 그게 느끼시는 게 신기하다. 네. 네. 그 점찍고 옥녀 그러니까 마담 옹은 그건 변강쇠전은 전해지지는 않는 거죠. 지금은 네. 네. 예전엔 있었는데. 네, 12바탕에 있었는데. 네. 근데 그걸 이제 약간 19금 창극. 맞아요. 네, 네. 근데 고선웅 씨가 이제 연출했고요. 네. 네. 그리고 귀토도 재밌었어요. 저는. 네. 귀토도 제가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네, 귀토 아까 그 바다 그 네. 장면 나왔다는 네, 그 네. 작품인데 거기서 이제 뭐죠? 토녀? 네, 이제 토자의 여자친구. 그러니까 토니 그것도 여자친구. 네, 네. 수군가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걸 네. 이제 비틀어 가지고 네. 그래서 네. 이제 토끼의 여자친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토녀 토자. 그래서 애들이 놀렸어요. 단원 애들이. 네. 토녀? 왜냐면 없던 캐릭터니까 네. 토녀? 뭐 토하는 여자야? 이러면서 놀리기도 하고. 네. 네. 아니 근데 거기서 김준수 씨가 토자를 토자. 하고 네. 민은경 씨가 토녀를 했는데 두 분 다 너무 귀엽게 깡총깡총하고 나오셔가지고
근데 그것도 재밌으면서도 또 이 나름의 이 메시지를 맞아요. 주는 네, 그런 작품이었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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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땅에 잘 살아 있자라는 어떤 그런 강한 메시지. 네. 그래서 굉장히 저도 네, 공감하고 또 어떤 부분은 애잔하기도 하고 눈물 나는 장면도 네,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이제 공연 영상화 해가지고 극장에서도 상영을 했었어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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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극장에서도 봤는데 그것도 또 다른 굉장히 잘 보이잖아요. 네. 소리는 조금 현장에서 듣는 게 좋았겠지만, 그쵸,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국립창극단에서 많이 했죠. 네. 네. 그럼 이번 그 베니스 상인들 연습이 이제 시작돼서 하고 계신 네, 거죠? 한창 하고 있습니다. 네. 포샤 역은 뭐 어떤 거에 좀 신경을 써서 준비하고 계세요?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리어에서도 네. 코딜리어와 광대 역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1막에서는 이제 포샤 그 벨몬트의 어떤 팅커벨 같은 공주로 나오다가 네. 2막에서 이제 그 재판이 열려요. 그죠. 재판실에서 그 변호사 역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수염도 붙이고 모자도 쓰고 이러고 이제 남장을 하고 나가야 네.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1막엔 굉장히 예뻐야 하고 2막엔 또 굉장히 권위 있는 네, 그런 변호를 해야 되는 목소리이다 보니까 그런 네. 부분들을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목소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바사니오가 포샤를 첫눈에 보고 반했는데 막 안녕하세요 변호사 누구입니다 이럴 수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예쁘게 노래하고 예쁘게 대사하다가 네. 이제 네, 이막에는 또 변호사처럼 근데 좀 블랙 코미디가 있어요. 아, 네, 네, 네. 네. 아, 근데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럼 셰익스피어의 원작에서도 원래 포샤가 원 직업이 변호사인 거예요? 포샤가 원작에서는 판사예요. 아, 네네네. 변호사가 아니라.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바뀌었고, 여기서 나오는 판사, 변호사, 그 다음에 비서, 이 모든 분이 다 지금 여성으로 대처가 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어떤 그런 평등함을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원래 그런 어떤 배경이나 그 시간적인 배경 같은 거는 네. 특별히 없는 건가요? 네,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지금 어떤 현재는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떤 베니스의 배경, 네. 또 벨몬트 이제 환상의 섬이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 예. 아, 네. 그 시대의 배경이 네. 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고전이 셰익스피어도 뭐 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공연이 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네. 다시 해석이 되고. 네네. 네. 연극도 뮤지컬도 늘 재해석이 된다고 그죠.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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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베니스의 상인이 창극화된 작업은 처음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도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네. 가지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네. 완전 또 새로운 작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창극을 신작이니까. 만나면 네. 예. 네.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어. 너무 궁금하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곡을 하나 더 듣고 그럴까요? 그럴까요? 네. 나무 나무 일단 물고기 달. 여기 저 볼품없는 소녀는 누군고? 이놈이 얼굴은 꾀재재하고 행색이 추접지근한 게 찌들찌들 가난해 보여도 알고 보면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마음 부자였던가 보더라. 그런데 왜 저기 앉아 있었을 거나? 그러게. 진짜 행복, 진짜 찾으러 온 저 녀석 내력을 한번 들어보는데 가족이란 무엇인가? 외로움을 이겨내고 같이 가는 친구 같은 거지. 내겐 108마리 소가 있지. 나에겐 소들이 가족이지. 깊고 험한 산 속에서 울며 웃고 함께 살지. 소의 깊은
젖은 눈망울을 보라 세상에 자비심이 담겨있다 부러울 게 없었지 내겐 소들이 전부였으니 그 떠돌이 술래자를 만나기 전까진 아무것도 바랄 게 없었지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없고 부족한 게 뭔지 몰랐으나 어느 날 나 깨달았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창극 나무 물고기 달에서 소년, 소년이 네. 101마리의 소를 네, 아니 옆에 108 나오는 마리. 다른 배우들이 다 소 역할을 하나 봐요. 소였습니다. 네. 보니까 주변에 관객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원형 무대로 했나 네, 봐요. 국립극장에 있는 하늘극장에서 아. 공연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창극이 참 다양하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면은 창극을 하신 지 이제 10년? 네. 네, 이제 좀 뭔가 나 좀 뭐 좀 알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어떠세요? 맨 처음에 서편제 하실 때랑 비교해서. 많은 발전을 했죠. 네. 네, 멋모르고 이제 극을 했어요. 왜 판소리가 원래 이제 워낙에 다양한 극이 네.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체득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극에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약속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창극단에 들어오기 이전에 마당놀이 김성년 선생님, 네, 윤문식 네, 선생님, 네. 김종욱 선생님과 마당놀이를 몇 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워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연극적인, 많았거든요. 네. 연극적인 요소들이. 네. 근데 그때는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의문도 많이 가지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저희가 이제 늘 시키는 걸 잘하는 네, 사람이었다가 네. 네, 이게 뭔가 좀 창극을 10년 하다 보니 제가 못 봤던 어떤 소리에만 좀 집중했던 것들이 그 판에서 놀 수 있는 어떤 그런 극들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좀 소리 위주의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살았었는데 네. 창극을 하면서 판소리를 할 때도 어떤 그런 극성이 훨씬 더 많이 좋아지고 네. 또 더 많은 어떤 그런 이면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배우로서 이제 그전엔 소리꾼이었다면 네. 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새로운 작품 하게 되고 네, 하실 텐데 네. 뭐 앞으로 뭐 생각하는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세요? 네, 가장 많이 하는 건 역시 제가 이제 창극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창극을 많이 올릴 건데, 창극을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또 제가 어떤 공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고 네. 또 판소리꾼으로서 또 창극 배우로서 좀 소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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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선은 이제 그 베니스의 베니스의 상인들이 이제 지금 상인들로. 당장 네. 네. 네, 준비하시는 작품이고 네. 네. 6월 8일부터 8일부터 그쵸. 11일까지요. 6월 8일부터 네. 11일까지. 그럼 그거 끝나고 좀 준비해서 또 바로 해외 공연 가시는 네, 건가요? 맞아요. 네. 에든버러 가시는 거예요? 네. 네. 너무 바쁘신데? 네. 네, 기대됩니다. 네네.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엄청 해- 반응 좋을 것 같아요. 네, 외국 관객들이 그걸 음. 어떻게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지 그게 네. 궁금하네요. 트로이의 여인들은 이제 벌써 몇 번 외국 공연을 다녀왔어요. 네. 네, 근데 그때마다 뭐 너무나 많은 관객분들이 감동받고 가셔서 네. 아마 또 이렇게 나가게 된 계기가 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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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럼 뭐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일단 그 코앞에 네, 베니스의 상인들을 네, 준비하고 있으니 6월 8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꼭 많이 보러 와 주시고요. 앞으로 뭐 창극단 공연은 너무너무 다양한 공연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립창극단의 민은경 씨 모시고 얘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공연, 네. 취미 응원하겠습니다. 판소리도 좀 생각해 보시죠. 네, 오세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